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이자 오랜 친구이자 우리 작가님으로 이번에 등단하신 이원희 작가님의 이상한 나라의 평범한 심리 상담소라는 책을 가지고 출판 기념 모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패널들 먼저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크게 1부, 2부 이렇게 좀 나눠서 간단하고 좀 자유롭게 또 우리 작가님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느낀 점도 같이 패널들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부터 한번 소개 지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학원 운영하고 있는 김고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백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최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나준원입니다. 이번에 그 중책을 맡은 사회자면서도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 김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희 공간 컴퍼니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자, 더 크게 박수. 오늘 최고이십니다. 일단 대표로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 거를 이번에 또 새삼 느끼는 책을 읽고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1부로는 어서 오세요 평범한 상담소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2부로는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점, 우리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던 어떤 구절도 괜찮고 챕터도 괜찮고 아니면 좀 그런 거보다도 내가 그냥 전체 읽었을 때 느낌 나의 어떤 그런 거 자유롭게 우리 성현님.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지켜봤던 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함께 왔던 작가님의 글을 실제로 이렇게 접하니까 우리 이원희 작가님이 이렇게 글재주가 좋았나 저도 하면서 느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양이 깊은 건 알겠지만 굉장히 또 가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하고는 조금 더 거리감도 좀 생기는 잘못하면 그런- 계속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뭐 주제나 내용들은 이후의 시간에 나눌 수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좀 많이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바짝 붙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도 아까 우리 성현님이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고 와서 느낀 점은 필력이 되게 좋으시다. 그리고 되게 글이 따뜻하다. 내용을 떠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 쓰는 능력이 너무 못 알아봤다. 다른 책을 또 한번 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책을 잘 읽었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거는 2부에 넘어가면서 그 책에 관련된 내용이랑 연관해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뭐 괜찮으시죠? 컨디션은.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좋습니다. 우리 고은님. 네, 네. 네. 그 인상 깊었던 구절이 네네. 앞에 챕터에서 어서 오세요 심리 상담소라는 챕터에서 저는 항상 그 상대방의 리액션에 참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네, 제가. 네네. 근데 거기서 읽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나의 욕구가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채워져야만 그게 조절이 가능하고 만족감이 커진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잠시만요. 우리 작가님 기억나시죠? 지금 느낌의 표정은 본인 써놓고도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네. 계속.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한 확신이 내 자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문구를 보면서 아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네, 많은 거를 느끼게 됐어요. 우리 은희님은 좀 어떻게 읽으셨나요? 따뜻한 마음이 있고 글을 잘 쓴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담 내담자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따뜻한 말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소절 한 소절씩 내딛는 이런 친구의 마음이 느껴져서 좀 따뜻하게 많이 읽었고 또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불안 내 이놈 이 파트가 좀 와닿았는데 여기서 미정이라는 분이 한없이 누워있고 한없이 처져 있는데 저희 사회에는 그런 걸 보고 게으르다 이제 뭐 나태하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데 그런 걸 참 위로하는 게 너무너무 이러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좀 감명이 깊었고 저희는 그런 보통 거대한 플랜을 짜거나 굉장히 운동을 많이 시킨다든지 정신교육을 강하게 시키는데 처방이 방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손가락 죽기여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거부터 해 나가고 그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한 발짝 한 발짝을 디딜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방법이 어쩌면 옛날 사람의 관점으로 너무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안이 좀 많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적으신 편이신가요? 전 좀 많은 편이죠. 네, 어. 많은 편이죠. 네. 됐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좀 나중에 연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준호님.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책을 뭐 자세히 읽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자세히 일단 이쪽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우리 솔직한 발언 좋습니다. 네. 근데 제 관점이나 제 생각에는 과연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뭐 문제가 될 게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나? 굳이 상담을 해야 되나?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정리하고 끝내면 될 것을 저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이제 작가님이 살아온 거를 어느 정도 제가 자세는 모르지만 그래 친구로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작가님 같은 삼단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적으로도 뭔가 아주 작은 곳에서도 빛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직도 저는 굳이 이게 필요하나? 사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우리 준호님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네. 해주셨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작가님은? 과연 필요한가? 상담가가 필요하고 하는지. 네. 준원이에게는 진짜 저와 같은 네, 친구가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썰렁한지도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더 다가가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잠깐 쓰셨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책을 이렇게 내고 독자와 이렇게 작가와 이렇게 친구 독자로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행운이라 생각해요. 거의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오늘 우리 준호님 잘 오셨네요. 네. 좋은 단어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행운이죠. 행운.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좀 뿌듯하다는 표현보다도 더 이런 기회는 쉽지 않다. 쉽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참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금 하면서 처음엔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한번 이렇게 패널이 도우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감사함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진짜 제가 감사하죠 정말. 네. 저도 막 감동이 자꾸 차오르네요. 오늘 앞에 이것도 이렇게 친구분들이 준비하셨다고 그러게 얘기가 말이에요. 들었는데, 예.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더니 네. 케이크 들고 오고 또 밑에 차 주차장 갔다 온다더니 네. 꽃다발 들고 오고 이거 보면서 네. 우리 이현희 작가님이 잘 사셨구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네. 지금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는 보면 장례식장에 이제 누가 왔냐를 보고 이게 글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중간 중간에 이런 기쁨도 저희가 꼭 죽어서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여튼 뭐 지금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만감이 교차해서 막 좋기도 하고 좀 흥분되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작가님한테 좀 들어가서 이 책은 또 어떻게 쓰게 좀 되셨는지, 그다음에 우리 경력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책 읽으면서 오랫동안 친구로 있었지만 이렇게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되게 좋았고 개인적으로 유익했는데 이 책을 또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됐는지, 또 동기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 나오는 과정도 약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요새 청년 입사가 적으니까 대기업도 청년들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 데스크에 같이 일하던 젊은 직원한테 내가 청년들 만나고 싶은데 참 어르신들만 만나니까 청년 만나고 싶다 했더니 팟캐스트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준비해서 팟캐스트를 하게 됐는데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출판사의 편집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책을 네. 써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팟캐스트를 막 듣고. 근데 팟캐스트가 많이 듣는 팟캐스트가 아닌데 편집자분들이 그런 로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작가를 내가 발굴해서 세상에 내보내고 그 사람과 한 두세 권의 책을 쓰겠다 뭐 이런 로망들이 있으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분이 이렇게 연락해 오시고 만나기도 했는데 여기 이 원앤원 북스 믹스커피라는 여기서 좀 제일 적극적으로 거의 뭐 계약서를 거의 들고 오다시피 한 그런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이광민 그 편집과장님이 되게 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책을 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첫 책은 쓰고 싶다. 이후에 쓸진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편집자분이 젊으신 분이어서 이제 그 코드를 잘 좀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중간에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계약금을 안 받았으면 아마 안 썼을 텐데 계약금 쓰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계약금 입금이 돼가지고 자본주의죠. 네.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토해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좀 정리를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상담이 하고 싶고 상담을 해서 어떤 유익함을 이렇게 영향력을 좀 제가 만나는 분들이나 만약에 말이나 글을 강의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뭘 전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정리하게 되면서 그냥 기왕 이렇게 나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좀 이걸 잘 정리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에게 좀 필요한 메시지가 가게 되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바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네, 메시지? 받고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서 문제들이 좀 다양했잖아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눈에 띄었던 것은 가정에서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그 가정들에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거나 사랑을 못 받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결핍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친구들이 자라서 성인 될 때까지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를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한 가족의 가정의 아빠로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데 저는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막 살지는 않거든요. 막 살지는 않아서 그냥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가 이렇게 좀 부족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딸과 성인 된 딸하고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잘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 표현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굉장히 인색했다. 오히려 다른 데 가서는 막 의도적으로 막 다른 친구들한테는 잘했는데 오히려 가정 있는 친구들한테는 못했다 해서 저는 그 책을 읽고 바로 그냥 아이들에게 저희 집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답장이 굉장히 이렇게 무던하게 왔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좀 놀라는 면도 있었고 되게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이원희 작가님의 책을 읽고 변화된 산 증인이에요. 네. 진짜로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바뀐 모습을 책을 읽고 바뀐 모습에 저도 되게 감동을 했고요. 제 모습에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그것도 다른 분이 아는 친구인 우리 작가님을 통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도 되게 이렇게 객관화 시킬 수 있겠구나 나를. 그런 내용도 책에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다른 분들은 괜찮겠습니까? 저는 그 저희 학원의 강사 선생님이 이제 20대 중반 후반 이렇게 계신데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지금 커리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런 선생님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한테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 앞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끝까지 읽으면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야지. 그러고선 이제 다음 주에 다 읽고요. 네,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지금 세 이제 번째죠? 그럼요. 다음 주에 책을 소개시켜드릴 참 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위에. 그리고 요즘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양상이 좀 다르고 환경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뭐 포함된 내용인들이라 실제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은희님은 좀 읽고 좀 어떠셨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전 제 자신을 많이 좀 바라보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던 상담 내담자들이 겪었던 뭐 슬픔, 외로움, 열등감, 뭐 불안 이런 것들이 때나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그 때때마다 그래도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그걸 잘 넘겼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되게 매몰돼 있어서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그거를 잘 얘기하고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 나서 지금까지 삶을 영유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저희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가족 안에서나 여러 가지로 그걸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요새는 얘기할 수 있는 툴이 더 없나 통로가 없나 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아파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이 좀 아팠고요. 그래서 진짜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원희 상담 선생님이 더 많은 케이스로 더 많이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넓어지면 좋겠고 이 청년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미래가 좀 불투명할 때 자기계발서를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10대에 해야 할 뭐 100가지를 읽었더니 뭐 20대에는 또 20대에 또 해야 될 것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80대도 있어요. 80대도 있어요. 네, 80대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 좀 아쉽고 좀 허전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카테고리가 뭐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죠? 에세이. 에세이로. 에세이 가깝죠. 에세이를 잘 접하진 않아요. 아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가까이서 본 지인이 쓴 책이다 보니까 어떤 삶의 여정을 조금 제가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내담자들하고 이렇게 매번 저는 이제 많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 상담자의 그 역할이. 그래서 그 피로도가 굉장히 왔을 것 같은데 초기에 그 책을 열면서 함께 이렇게 발을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그 표현.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같은 상담사여도 조금은 이렇게 내면의 그 내담자의 어떤 삶을 조금 더 이렇게 통찰력 있게 깊이 있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새로운 면도 있었죠. 새로운 면도 네, 충분히 새로운 면도 있었고요. 있고. 저는 교사를 했었던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교사를 했었다고? 이러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옛날에 기간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서로의 그런 무관심 이런 것들이 큰 작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우주의 원동력은 서로의 약간의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필요할 때 모이는. 그렇죠. 부부도 약간 무관심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준호님은 저는 좀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날카로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작가님한테 질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면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런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수학 강사로만 평생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든지 약간 그 수학에서는 뭐든지 이렇게 정답이 있거든요. 정답. 무조건 수학에서는 정답 아니면 오답이에요. 뭐 비슷한 게 없어요. 보기가 5개 있으면 그 중에 정답은 하나고 나머지 4개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 같은 거, 국어 이런 시험을 보게 되면 5개 중에 정답이 하나 있긴 한데 나머지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상담사를 이제 오랫동안 계속 이제 생활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내담자들 상담하시고 하셨을 텐데 과연 이제 너무도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정답은 아니더라도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담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원희 작가님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텐데 공감을 정말 100% 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공감이 돼야 문제 해결을 100% 못하더라도 확실히 공감을 해야 그거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준다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가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상담사님 이원희 작가님은 그런 가정에서 잘하지 않았는데 과연 그들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었나 그런 게 저는 질문이죠. 진짜 날카로워. 되게 준호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태국여행 마치고 왔는데 지금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질문이거든요. 네. 되게 좀 궁금했던 질문인데 우리 작가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래도 자기하고 베이스나 이제 경험이 닿는 게 있으면 확실히 얘기를 딱 들었을 때나 뭐 눈빛만 봐도 공감이 빨리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상담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아까 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춤을 출 때
이 상대방이 손을 잡거나 우리가 춤추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손을 딱 잡았을 때 팍 나한테 몸을 맡기고 이제 같이 리듬을 탈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을 주고 있거나 내가 못 믿어가지고 몸을 잡고 뒤로 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태도와 상관없이 같이 춤을 추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어쩌면 이 사람의 문제구나. 왜 날 못 믿어? 나 전문가인데 이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그게 어려움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 뭔가 우리가 춤이 처지는구나 하면서 그게 내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따라오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함께 간다. 이제 내가 전문가로서 이걸 꿰고 있어서 이렇게 개입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사례 개념화가 상담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같이 가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알고 시작하기보다는 같이 가기로 결심하는 게 상담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설명이 됐으려나요. 네.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질문 한 번인데.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제가 오버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종교적인 것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예를 들고 있는 게 이제 수학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진실이고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없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데, 지금 상담이나 이런 인간의 심리라든 거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종교적인 신적인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렇다고 신적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룰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이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저는 많이 공감이 사실 안 돼요 개인적으로. 자, 이것도 반전이에요. 네. 약속 한번 잡아보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비판적이고 그런 면은 있어도 굳이 이런 거를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담을 왜 해야 되나? 약간 상담을 저는. 왜 해야 네, 되나? 왜 네.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실험을 하지 왜 이거를 상담을 해야 되나? 그리고 과연 상담이 도움이 될까? 될까?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저는 종교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영역이다. 그거를 상담으로 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불교면 불교 절에 가서 상담을 하고, 또는 뭐 기독교면 기독교에서 상담을 하고, 천주교면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상담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간의 어떤 폭행이나 그런 범죄에 관한 걸로 선을 넘는. 네, 선을 네. 넘는 그런 상처 같은 거는 정말 와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건 정말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 할 만큼 너무 무거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책에도 썼고, 그런데 다만 이제 상담이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각자의 자기만의 어떤 과제들이 있잖아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근데 그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 준호님처럼 태국도 갔다 오고 하면서 훌훌 잘 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털어지기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런 사람도, 그리고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좀 더 도움을 받으면 잘 될 것 같다라는 도움이 막 필요한 순간도 있는데, 그런 순간에 함께 해서 상담이 함께해서 그 순간을 좀 잘 지내면서 또 다음 걸음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상담이고, 상담은 어떤 아웃컴이나 이제 그 5 오지선다 중에 하나를 찍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풀어나가는 과정 동안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거. 그게 상담이고, 그래서 이 시험을 한번 봤으니까, 내가 중간고사 봤으니까 자퇴 안 하고 기말고사도 볼 수 있겠다라는 그 길을 같이 가주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고 네네. 내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과정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냈구나. 이거를 본인이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상담으로서 도울 수 있는 정도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학 강사가 훨씬 어렵다. 이거 어떻게 그거를 학생들 가리키냐, 그 어려운 거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이 상담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난 진짜 이거 못하겠다. 왜냐면 이건 정답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이거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라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하시고 할 생각이시잖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정말 심하게 받을 텐데 제 생각에는 네.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하는 게 따로 저도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한테는 좀 묻기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친구이자 우리 작가님이 이 스트레스를 상담하면서 저도 이번 상담은 조금 해보는데 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만 들어주면까지는 괜찮은데 아까 막 너무 짐이 되는 것들은 이게 저한테 이렇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고 짐은 무겁고 이렇게 딱 느꼈을 때 막 너무 힘들 때가 저는 그런 경험은 있어요. 근데 계속 상담을 하시면서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해소를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담사들이 보통 이제 상담 시작하면서 슈퍼비전이라는 거를 받아요. 나보다 더 시니어 상담사한테 이제 내 상담에 대한 어떤 가이드랑 지지와 이제 또 혼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어느 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로서 활동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할 수 있는 또 상담사로서 또 다른 분에게 상담도 받고 이제 분석도 받고 또 또래 상담자끼리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공유하면서 근데 개인적으로 또 저는 그 한동안 지금은 또 좀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그 드라마랑 영화 음악 이런 거를 엄청 열심히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상담 시작하고 첫 학기 마치면서 그 기말고사 볼 때 그 CD를 한 20장을 사가지고 서서 밤새 들었어요. 며칠을 잠도 안 오고 음악을요? 음악을 그러고 이제 좀 지나서는 이제 처음엔 내담자들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제가 심취해가지고 이제 드라마 보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들 이제 배우들 파고 그렇게 하다가 특히 남자 잘생긴 배우죠. 제가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설교 동영상을 또 그렇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설교 동영상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뭐 영감 좀 그렇고 위로를 얻는달까 아니면 딱 네. 뭔가 깨달음 그런 게 오기 시작하면 그걸 또 막 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서서 뭐 클래식 음반을 막 20개씩 듣고 이럴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숨 못 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 상담을 했을 때는. 그리고 또 드라마 보다가 지금 요즘엔 설교 동영상 보다가 또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책을 다시 막 펴서 읽더라고요. 근데 읽었던 것들은 또 되게 빨리 읽히니까 그걸 앉아서 막 몇 권씩 읽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름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그런 걸 또 알았어요. 왜냐면 책 쓰고 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주기적으로 뭔가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좀 일부가 좀 길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었는데 질문이 더 있는데 네. 그건 다음에 일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약간 이렇게 쉬는 타임 비슷하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패널님들이 한 번씩 얘기는 하셔야 되는데 우리 훌륭하신 우리 작가님이 되셨잖아요. 진짜 내가 너무 민망합니다 진짜. 아니 오늘은 민망하게 가겠습니다. 훌륭하게 됐는데 내가 이런 훌륭하신 이 작가님을 만드는 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자, 한두 가지씩. 우리 군이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난 이런 면에서 그래도 나는 뭐 했다. 뭐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친구로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구로서 네.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원희 작가님하고 이제 제가 좀 거의 제일 오래됐죠. 가장 오래된 친구인데 제일 오래된 친구지만 가장 그 가깝지 않은. 이게 반전. 이게 반전입니다, 여러분. 오래됐지만 그렇죠. 그렇게 가깝지 않은. 거의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저도 그랬던 네, 것 같네요. 가장 네. 오래됐지만 거의 개인적으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서로 그런 부분이 이제 윤희 작가님이 이제 그 성장하는데. 그렇죠. 동의. 그렇죠. 상담적으로 저러니까 저런 게 사는구나. 상담을 해줘야 돼요. 저런 사람을 좀 연구해야 그렇죠. 되겠다. 약속을 한번 잡으시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웃기게는 말을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아직 안 끝났는데 아, 결정적으로 그 윤희 작가님이 너무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저의 삶이 또 나름대로 윤희 작가님께서 이제 공부하면서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약간 본보기. 그렇죠. 본보기. 그래서 저 윤희 작가님이 저희 결혼도 반대를 하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그 된다. 원한을 지금 푸시는군요. 그렇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가 듣기로 굉장히 심각하게 반대했다는 얘기 있어요. 아 그래요? 은희 여기 두 분은 장로가 네. 두 분이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은희를 붙들고 울면서 이 결혼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측은 상담사지만 예측은 할 수 없어요. 아, 그쵸. 원래 잘 살고 계시니까. 아니 우리가 복수네요. 그때 복수하네, 상담사님이 지금 복수. 계속 끝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너 잘하고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잘 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내 친구를 너무 좋아해 주니까 제가 이제 한동안 계속 이렇게 놀렸거든요. 새벽 3시에 은희님네 집에 와가지고 막 창문 두드리면서 너 없이 못 산다. 그래서 내심 속으로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지금은 새벽 3시에 라면 달라고 계속 침대로 자고 있는데 그러면 달라지긴 했지만 네. 삶을 계속 했고 우리 뭐 다른 분들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이효리 작가님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만 이렇게 좀 어떤 선택이나 이렇게 깊은 얘기할 때는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그게 뭐 아까 상담의 역할이 뭐 해결책을 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내 얘기를 지금 들어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제가 한 반은 키우지 않았나. 50% 이상이라 하긴 좀 그렇고 한 반 정도 스스로 한 반 잘하고. 다들 숟가락 얹어야. 뭐 다른 분들 뭐 자기 자랑 없습니까? 우리 사촌이시죠? 아, 삼촌이에요, 그렇죠. 사촌이요. 사촌이요. 뭐 어떤 좀 기여를 하셨는지. 저는 그냥 원희 작가님한테 워낙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도움을 준 게 옆에서 뭐 있을까요? 저는 도움을 항상 받는 쪽이어서 아니 제가 네. 준 도움이 확실히 생각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고은님이 너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캠프를 같이 가면 또 오빠들이 편지 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전했죠. 중간에. 중간에 다 버리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대신 받은 건 답장 쓰고 별로. 내가 대신 나가고 그 농담이고. 대신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저희가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제가 웃긴 질문을 좀 했고요, 드렸고 하여튼 구체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지금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죠?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부에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끊고 가나요? 계속 가나요? 끊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